네,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하고 추천한 책인데요. 미국의 역사학자인 메리앤 스타니스 제프니스키가 쓴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술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의 그림들을 지칭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을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카소의 그림이나 디샹의 샘, 또 몬드리안의 구성 같은 작품들이 진정한 미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현대 미술이야말로 진정한 미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사실 20세기의 디자인도 현대 미술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배우는 것도 또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대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라이브 방송 디방 9번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대급 단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학업으로 열중하시느라 꿈도 못 꾸는 단풍놀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지만 그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또 디방 열심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 현대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오늘은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직업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현대미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어렵게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젤리스톤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서윤 큐레이터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열심히 저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본인 소개와 함께 학생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이라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만든 젤리스톤 갤러리에서 전시팀장을 맡고 있는 장서윤 큐레이터입니다. 네. 네. 뭐 경력이 화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활동해 오신 부분도 잠깐 네. 소개시켜 주시죠. 일단은 저는 전공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공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네. 저는 조형예술대학 공예학부에서 섬유예술 전공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현대 자수나 전통 자수에 관심이 생겨서 네. 실기로 똑같이 대학원을 갔다가 네.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로 11년이 됐고요. 네. 큐레이터가 되신 지 11년. 네, 지난 여름으로 딱 11년 된 것 같아요. 네, 대학에선 섬유를 전공하셨고요. 네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큐레이터란 네.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뭘 하는 사람인가요? 직역을 하면 이제 기획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기획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나요? 네. 네. 근데 그 기획이 요즘 이제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큐레이터들이 뭐 큐레이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네. 큐레이터도 있고 저런 큐레이터도 네네. 있다라고.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을 완전히 배제한 기획을 하는 큐레이터가 있고 아니면 정말 어떤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기 위한 기획을 하는 큐레이터도 있고 어떤 큐레이터는 유명 작가를 조금 더 쉽게 알리기 위한 기획을 하는 큐레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큐레이터는 작가를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 들어있는데 네, 그렇게 네. 보면 되나요? 작가를 알리는 것도 있고요. 네. 일단은 그 작가를 가지고 좋은 전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전시를 아까 만드는 거. 네. 말씀대로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좋은 작가를 또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는 그런 기획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도 여기 장 팀장님하고 같이 일을 좀 몇 번 해보면서 큐레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거든요. 사실 예전에 좀 막연했었는데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부잣집 만화님들의 전유물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좀 선입견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큐레이터가 정말로 미술에 대한 이해와 또 그런 기획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거를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장세윤 팀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큐레이터가 됐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일단 졸업을 하고 네.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은 패션 회사의 니트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어요. 섬유를 전공하고 패션 회사에.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진로를 아주 어릴 적에는 작가를 하고 싶었고 학업을 쭉 이어가고 싶었는데 이제 한 학교를 6년 반 다니다 보니까 네. 좀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길로 틀어서 취직을 했는데 적성에 좀 맞지를 않고 패션 회사가. 예, 네. 맞지를 않았고 그래서 좀 작품을 보고 싶고 작가 쪽 일을 하고 싶은데 또 작가로 성공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럼 일단 갤러리에서 한번 일을 해보자 하고 네. 싶어서 이제 인사동에 있는 상업화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나요? 그냥 사람을 뽑는다고 하길래 지원을 했는데 채용 공고를 통해서. 네. 네네. 네, 운이 좋게도 상업화랑 취직이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갤러리 대표님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셨고 그래서 예쁘게 봐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회사에 다니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 업무, 서류 작업 네. 이런 것들 또 조교했던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좀 좋게 봐주셨었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게 취직한다는 게 쉽지 네. 않은데 제가 알기로 자격증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자격증은 네. 학예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거는 상업화랑 조금 달라요. 저도 이제 정3급 학예사 자격증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그게 미술관이나 박물관 쪽에 이제 근무를 할 때 하기 위한. 필요하고 그런 경력 인정 기관에서 근무를 해야지만 또 딸 수 있는 자격증이기도 하고요. 네. 좀 다른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네. 큐레이터와 학예이사가 정확히 같은 말은 아닌 건가요? 해외에서는 같은 말인데,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큐레이터라고 해외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학예사일 거예요. 왜냐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죠. 네, 굉장히 네.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든 것 같고 이제 미술관, 박물관 다 업무가 다르고 갤러리는 또 완전히 또 다르고 그래서 다르군요. 엄밀히 말하면 상업화랑 큐레이터는 아트 딜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개념이 어떤 시장의 그런 개념에 네네. 기반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예. 저도 조금 혼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처음 인사동에 이제 갤러리에 네. 들어가게 되셨고 들어갔고 네. 이제 한 1년 반 정도 동안 1년에 아트 페어를 한 17번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한 화랑에서 네, 네네. 굉장히 열심히 기획을 한 거죠. 아트 페어를 정말 많이 나가셨고 나중에는 그냥 그 서식 같은 거 채우는 건 그냥 뭐 쓰라고 읽지도 않고 그냥 넣으면 그냥 그 자리에는 갤러리 이름, 그 자리에는 뭐 주소, 그 자리에는 작가 명단 알 정도로 네. 계속 지원서 쓰고 뭐 거절당하는 일은 없으니까 네, 그래도 네. 그렇게 하고 또 작품 포장하는 것부터 급하면 가서 설치도 하고 사람 만나서 작품 설명하는 거 배우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큐레이터가 굉장히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상업화랑에 있어 보니까 내가 이 화랑에 몸담고 있으면 이 화랑에서 계약을 맺고 취급하는 작품들만 네. 거의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다양한 거 해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럼 청담동 화랑 또 가보자 해가지고 이직을 또 했어요. 이게 또 동네가 중요한 거예요? 인사동, 청담동? 예, 약간 스타일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옮겨간 화랑 같은 경우는 주로 기업이나 미술관 거래를 많이 하는 화랑이었어요. 네네. 또 그런 거에 또 대표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작가님들 보면서 이런 작가도 있고 저런 작가도 있고 뭐 이제 근처에 외국계 화랑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 작가도 많이 보게 되고 그렇게 하고 보다가 있다 보니까 상업화랑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다양하게 보려면 사실 기획을 하는 전시 기획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다. 네. 이제 딜러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운이 좋게 기업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기업은 이제 두 군데를 거쳤는데 한 군데는 문화사업팀, 하나는 사회공헌부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많이 달라요. 성향이. 문화사업은 그야말로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어떤 수익과 연결짓거나 다른 이벤트랑 직결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 네. 홍보, 기업이니까. 기업 홍보 그런 게 중요하고 사회공헌도 물론 홍보에 기반을 두고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뭐 소외계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좀 예민한 단어긴 하지만 뭐 장애 작가라고 부르는 그런 쪽을 많이 하게 되고 또는 신진 작가 공모전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얘기를 들어볼수록 큐레이터는 기획자군요. 한마디로. 네, 정말 아무래도, 기획력이 예. 뛰어나야 또 굉장히 인맥도 넓어야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루고, 중간자 역할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 네.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또 그새 또 일부가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신 젤리스톤 갤러리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네.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s a brand new day. I'm gonna start it soon. Someone deep within the past. Something I'm about to lose. I don't feel okay. Moving on, my memories of you. Getting weaker by the day. Till eventually they're through. 지금 이제 젤리스톤 갤러리에 계신, 그렇게 이제 인사동과 청담동 또 기업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제 거치시면서 많은 경험 쌓으셨고, 이제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젤리스톤 갤러리라는 곳에 계신데, 네.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쉽게 얘기하면은 미술만은 추구하지는 않지만 현대미술 갤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미술 갤러리. 네. 네. 이제 영상이나 음악이나 공연이나 어떤 많은 이벤트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주얼 아트, 현대미술을 주로 이제 다룬다. 네. 그게 메인이 돼서 네.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저도 사실 가봤는데요. 그 갤러리가 우리가 흔히 뭐 벽에 그림만 거는 그런 갤러리가 아니라 뭐 콘서트도 하고 파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기획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위치가 어디에 있죠? 저희가 그 서울세관 뒤에 서울세관, 관세청 사거리. 네, 네. 네. 학동 사거리와 학동역 사거리 사이의 안쪽 골목에 안쪽 위치하고 골목에. 있고요. 네네. 네. 거기에 젤리스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항상 흥미로운 전시가 많이 열리니까 가서 전시도 관람하시고 또 우리 장서윤 큐레이터님도 한번 만나보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자, 2부는 우리가 사실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가면 유명한 것들은 유명해서 봐요. 그런데 현대미술이라는 것이 가끔은 좀 어렵고 난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지 가서 뭐 데이트도 하고 또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 같은 기분도 느끼고 하지만 정작 그림은 잘 모르고 올 때가 많거든요. 네. 자, 현대미술 어떻게 감상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현대미술 어렵다, 뭐 잘 모르겠다, 어떻게 봐야 되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네, 이제 약간 하도 요즘에 뭐 개념 미술, 뭐 맞아요. 전통인이 공연이 나누고 이제 이런 네네. 것들이 좀 말이 많이 나오면서 그렇죠. 네. 선입견이 좀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미술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미술이다. 어차피 미술이고요. 네. 설치해서 일회성으로 딱 하고 해체해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어떤 미술 상품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1차원적으로 쉽게 이거 얼마지? 요것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그게 진짜 재밌는 관점이네요. 네.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재밌게 쇼핑하듯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사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에 뭐 명품 플렉스도 많고 막 하잖아요. 네, 뭐 네, 네. 얼마짜리 스니커를 몇 켤레 보여주기 뭐 네, 이런 식처럼 네. 똑같아요. 전시도 그냥 비싼 신발, 비싼 가방 전시 그거보다 좀 더 비싼 것들이 걸려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런 거는 금액은 얼마일까 궁금하시면 온라인 검색도 해보시고 네. 또 유명 작품이 바로 이 정보를 찾기가 힘드시면 옥션 같은 데 보면 정보가 또 있어요. 낙찰이 얼마에 됐었고 이런 것들 그런 거 보시면서 이게 얼마네? 그러면은 이런 게 좀 더 작아지면 집에 걸기 좋겠네? 그럼 내 스타일이네? 이렇게 좀 쉽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운 관점. 저는 사실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그림은 작가의 삶을 봐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현업에 계시는 큐레이터답게 접근 방법을 달리 보시네요. 근데 이제 그것을 뭐 돈으로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렇게 재밌게 접근을 해서 보다 네. 보면 이제 그 그림의 또 이제 의미와 가치도 알게 된다는 그쵸. 거죠. 왜냐면 우리가 예를 네. 들어서 뭐 좋은 신발 하나를 샀다, 시계 네. 하나를 샀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그냥 유명하고 품질 좋다 그러고
무조건 브랜드명만 쫓아서. 예쁘니까 구입을 하죠. 네. 근데 그 브랜드에 어떤 충성도가 생기고 그 브랜드에 더 관심이 생기면 이 디자이너가 언제 시작을 했는지, 이 브랜드가 맞아요. 왜 생겼고, 그렇죠. 어느 공방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디렉터가 누군지 지금 이런 걸 다 이제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네. 작품도. 근데 우리가 예. 맞아요. 네네. 샤넬을 뭐 맹목적으로 쫓다가도 샤넬을 알고 나면 네. 샤넬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무조건 비싼 네. 그런 허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리고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러해서 저 사람들이 이런 공정을 거치니까 뭐 이런 가방이 뭐 1,000만 원이구나, 뭐 그럴 500만 만한 가치가 원이구나. 있구나. 그러면 인정은 하나? 내 취향은 아니야라고 하면 안 보잖아요. 네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마치 명품 백을 보듯이 물론 약간 속물 같긴 하지만 사실 그 중요하지 뒤에는 않아요? 예. 더 깊은 뜻이 있는 거네요. 네. 명품백도 네네. 우리가 볼 때 명품백이지 그 하나부터 열까지 만드는 장인들한테는 자기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하나 예술품인 거죠. 네. 네. 오, 굉장히 재밌는, 또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마치 에르메스 가방을 보듯이 우리가 미술 작품을 대한다면 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것만으로도 오늘 큐레이터님 나오셔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도움이 됐나요? 네, 굉장히 도움이 네. 됐고요. 저도 약간 많이 좀. 배웠습니다. 네. 네, 뭐,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네. 그러면 미술관에서는 그런 것들 좀 봐야 하고, 뭐 그런 여러 걸 좀 종합해 봤을 때, 그럼 현대미술, 과연 뭐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난해하지만, 현대미술. 네. 현대미술은 좀 상대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개념미술이 현대미술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네. 말하자면 조선시대에는 삼국시대 미술이 전통미술이고 조선시대 미술이 현대미술이었을 그 것이고. 당시에는, 그렇죠. 하긴 우리가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것이 동시대란 뜻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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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근현대에는 또 조선시대, 뭐 민중미술 이런 것들은 또 이미 좀 지나간 거, 옛날 거 이런 거고. 근데 만약에 뭐 아주 석기시대에 무슨 벽화다 그러면 네. 그게 현대미술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네.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유행하는 트렌드가 있고 작가들이 많이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유행도 어차피 언젠간 또 돌아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네네. 뭐 텍스트로만 작업을 한다던가 뭐 회화 전공자가 설치를 많이 한다던가 이제 이런 그런 시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미 네네. 그게 제가 대학생 때부터 좀 많이 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동기들도 많이 그래왔고 네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또 언젠가는 반드시 정통 유화, 네. 정통 아크릴화, 정통 조각 이런 것들이 또 한 번은 현대미술로 뜨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네. 네.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당시 그 동시대의 그 시대, 그렇죠. 현상, 네. 이런 거라고, 그런 거의 반영이다. 네. 그리고 그런 거는 분명히 반복되고 언젠간 돌아올 것이다. 또. 네. 네. 그러니까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현대미술이 될 수 예. 있다라는 거죠. 현대미술이라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음. 분명히 그 작가들이 학생 시절부터 보고 배우고 또 본인이 찾고 했던 게 기반이 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네. 다 엮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 네. 삶이라든가 일상 같은 그렇죠. 것과. 네. 사실 그렇게 보면은 누구나 또 현대미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즐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참 막연하다가도 이렇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좀 풀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또 2부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야, 한번 특강을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네. 3부에서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응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좀 현대미술에 대한 다양한 또 쉽고 친절한 해설에 감사하다는 말도 있고요. 네, 장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3부에서는 이제 사실 저희가 디자인학부 학생들이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5개 학과가 있고 특히 이제 예술문화학과가 있는데 네. 조금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디자이너 공부하는 사람들도 미술, 현대미술, 서양미술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길인데 저도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네. 큐레이터로서 또 현대미술을 이렇게 바라보는 오랫동안 봐오신 분으로서 뭔가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라면요.
디자이너 분들한테 그렇죠.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음.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네네. 음, 편견을 좀 안 가지시면 좋겠어요. 편견을 깨라. 네. 네. 그러니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영감을 얻으려면은 내가 무슨 미술관을 봐야 되나, 무슨 박물관을 봐야 되나, 아니면 이런 디자인을 할 때만 이런 걸 봐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 이제 선별적으로 뭔가 지식을 맞아요. 흡수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네. 그냥 평소에 이것저것 좀 생각, 사유라고 하죠. 그런 걸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 네. 굳이 외국을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지금은 시대가 좋잖아요. 온라인으로도 맞아요.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네. 다녀온 사람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뭐랄까 꼭 미술만 보겠다라는 생각은 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술은 이제 그 안에서 예술이 또 과학에 또 기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과학을 예술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 과학이.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뭐 기업에서도 그 어떤 정부 정책상 예술가 한 명을 채용을 해서 뭐 사무실에 두고 마음대로 활동을 하게 둔 다음에 네네.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영감을 얻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많이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도 있었고 뭐 맞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미술만 보겠다라고 하시지 말고 그냥 뭐 아까 2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옷하나 사러 가서도 예뻐 이거 유명해 좋아 하면은 그때 한번 잠깐 관심 가져보는 거죠. 이 브랜드를 누가 만들었지? 신진 디자이너네? 이 사람이 원래 무슨 일을 했지? 어디서 공부를 했지? 전공이 뭐였지? 네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샘플들을 많이 얻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볼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잘하게 부지런하게 행동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와. 굳이 큰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진 마시고. 네. 어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답만 해주시는지. 저희 사전에 뭐 인터뷰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저도 늘 강조하는 이야기거든요. 다양하게 장벽을 허물고 다른 분야, 다른 장르 여러 군데를 다 섭렵을 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결국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더 멋진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편견을 깨라. 아, 그리고 어떤 장벽에 구애받지 말아라. 누가 저한테 매일 하는 얘기를 아, 그래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있어요. 방송 보고 있는 누가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분.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좋은 말씀을 네. 들은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이 혹시 질문 들어온 거 있나요? 유 대표님? 네, 일단 오늘 네. 잡 시리즈인 만큼 큐레이터가 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라는 오케이. 네. 저도 큐레이터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답을 주신다면요. 본인이 어떤 큐레이터를 하고 싶은지를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어떤 큐레이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작품을 많이 팔고 싶어, 또는 동양화 전문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 또는 뭐 작가를 잘 선별하는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 글을 잘 쓰는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 또 그런 또 주특기들이 등등등. 있군요. 그럼요, 네, 있어야죠. 네. 그거는 제가 있어야 또 한다고. 우리 장 큐레이터님을 보면 글을 정말 잘 쓰세요. 전시 때마다 그 도록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큐레이터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이 정말 글을 잘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글을 그리고요. 쓰는 것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의 평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 사조를 인용하거나 맞습니다. 어떤 어려운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뭔가 굉장히 학술 자료가 딱 될 수 있는 네, 그런 네, 글들을 네. 많이 써주세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은 저는 어떤 걸 하고 싶었냐면은 이 작가가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했을 때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자기의 생각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철학적인 부분들.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보다는 이 작가가 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깊게 성찰할 수 있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 청년 작가들을 많이 만날 때부터 이제 그런 글을 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작가를 위한 글을 쓰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어쨌든 큐레이터는 작가하고 인연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어쨌든 연락하고 지내고 어쩌고 할 수는 있지만 네네. 그래도 이 전시를 하는 동안 바짝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언제 같이 할 수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같이 있을 때 좀 많이 좀 해주고 싶은 거죠. 잘 오케이, 해주고 오케이. 싶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큐레이터가 이제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어떤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 또는 뭘 가장 하고 싶은지 우선 분야를 좀 정해야겠고 큐레이터의 나름의 아이덴티티를 가져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갔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바꾸기도 다른 데로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네네. 너무 두려워하진 마시고 오케이. 그럼 그런 마음을 정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다 있을 거거든요. 뭐 미술관, 박물관이면은 뭐 시험을 시험 본다든지, 본다든가. 뭐 지원을 해서 계속 서울시 같은데 면접을 네. 보고 떨어지고 반복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큐레이터 공지 그 공채 같은 게 채용 음. 공고가 뜨면은 알아보고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이제 그런 걸 있고. 지원하기 전에 뭐 조금 공부해야 될 게 있겠죠. 당연히 미술사라든가 이런 건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미술사는 이제 연구를 하실 거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사실 아셔서 나쁠 거 전혀 없고, 물론 오히려 너무 좋아요. 근데 큐레이터를 하실 때, 그래서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기업 갤러리 큐레이터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미술 사조 연구를 해서 어느 시대 미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행정적인 부분들. 네. 오히려. 그러면 특히나 이제 미술 전공자들이 박물관에서나 미술관에서 행정 쪽하고 부딪히는 이유가 맞아요. 굉장히 어떤 실용적인 부분들 따지지 못하고 너무 이제 뭐 그렇죠.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부터 시작해서 예술적인 것만 보고. 예. 그래서 저는 모든 미술 전공자분들이 만약에 사회생활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그 갤러리가 아무리 개인 갤러리고 작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본인의 역량을 위해서는 모든 대기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 작성 스킬이 있고요. 예, 이메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저희 워셔츠도 매일 얘기해요. 예, 그런 것들 뭐 송부의 건이라든지 맨 마지막에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팩스 표지를 쓸 때 어떻게 쓰고 어떨 때 마침표를 쓰고 쓰지 말고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거를 좀 잘 숙지를 하고 가시면 갤러리에서 쭉 일을 하시다가 너무 안 맞아 하고 일반 회사에 가셔도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행정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겠네. 행정 능력. 문서 작성법 기본적인 거. 그렇다고 뭐 자격증을 따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스킬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네네.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들은 네. 그러니까 이건 예술이나 문화 쪽의 지식이나 어떤 역량 말고 네네. 그런 것까지 업무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전공적인 부분을 하면서 내가 관심 익히면 있는 되는 분야가 거고. 점점 익어져서 전문성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사무 업무 관련된 것들은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혼나기밖에 안 하겠죠. 네. 당장 일을 또 할 수 있어야 하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뭐 30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네요. 여러 가지 조언과 자세들 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두 개 있는데요. 음. 일단 중요한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콘텐츠도 겠습니다. 지금 관객 실감형 그리고 참여형 전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획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지. 오케이.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요즘 전시가 형태가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시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아까 체험형 뭐 그런 거 체험형? 사운드 이런 거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 때문이고요. 네. 이제 그게 한창 유행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반드시 또 순수 회화가 유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될까 보다는 내가 잘 지금 하고 있는 거,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어필을 할까 네네.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저는. 네, 좋습니다. 네, 너무 뭐 앞으로 미래 이런 거 생각하지 네. 말고 어차피 돌아오니까 유행만 따라가다가는 본인이 잘하는 걸 놓칠 수도 있잖아요. 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유행만 따라가지 말아라. 한 가지 더 있다는데 시간 없습니다. 빨리. 네, 아주 짧은 질문입니다. 네. 그 크리에이터님 너무 예쁘시다고 하는데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꼭 그렇게 예뻐야 되나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네네. 큐레이터 외모 중요합니까? 어떠세요? 험악하면 안 되겠죠. 네네네. 많은 사람 만나야 하니까 또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야 하니까 네. 제 생각에는 자신 있는 모습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아마 우리 큐레이터님도 이런 자신감에서 이런 미모가 또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지나서 네. 뭐 이따가 또 뒤풀이에서 또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장소윤 큐레이터님 모시고 현대 미술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자, 디자이너는 직업이 아니다. 오직 태도일 뿐이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우리 큐레이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역이 아니더라도 항상 편견을 깨트리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디자이너 직업 시리즈 큐레이터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use we're turning up the heat. I wanna see you clapping when you get up out your seat. It's time to make it happen when we hit these streets. I'm coming in hot and I can't be beat. Watch out now. Baby, watch out now. Watch
watch out. I'm on the move, I'm going up. I'm a man on a mission with no missions, and I'm looking for love. Oh, I'm just looking for love. It's gotta be against the law to look this damn good. 'Cause baby, I feel real good. and I wish I 이게 이런 거 한번 하고 나면 학생들이 확 관심이 생겨가지고 저도 큐레이터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많아져요. 굉장히 영향력이 큰 거예요 지금. 특히 우리 예술문화학과에는 쉽게 권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니라. 이 멘탈이 또 강해야 돼. 사실 이런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정말 그 조금 센 사람들 많거든. 이 분야. 맞죠? 네. 많잖아요. 센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네. 그거 다 상대해야 돼. 진짜. 강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세져 있고. 내가 그지. 이제 단련이 되는 거지. 대장장이의 그 쇠처럼. 정신력도 강해야 되는 거죠. 정신력. 아니, 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오늘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더 알게 됐어. 사실은. 난 많이 안다고 생각했거든. 그동안 또 이렇게 일을 또 같이 하면서. 근데 또 달라. 저는 이제 조금 이색 경력에 드는 축이에요. 왜냐면 보통은 미술관으로 시작했다면 미술관에 쭉 계시고 상업화랑에 있었다면 보통 상업화랑에 쭉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아니면 자기 걸 차리고 기업에 계실 분들은 보통 미술관이나 어떤 대학박물관 쪽 경력 인정 쪽 계시다가 기업으로 넘어가시는데 저는 이것저것 다 겪었잖아요. 이렇게 상업에 있다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고 또 기업에서 다른 기업을 또 가는 것도 또 흔한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다 오케이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또 항상 옆에서 편견을 깨야 돼요.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장 대표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래도 기획자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런 길이 그러니까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생각도 들고 되게 다른 큐레이터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혼자적으로 길을 닦고 계시는 것 같죠. 맞아요. 지현 씨도 물론 본방은 아니지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희 어시스턴트 큐레이터고요. 면접을 봤는데 여기 보고 얘기하면 돼요. 네네. 네, 아직 졸업 예정이에요. 근데 면접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졸업할 때까지 사무실에서 인강 실컷 들어도 되니까 오라고 나중에 나 출산휴가 갔다 올 때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꼬셔서 들어앉혔어요. 그럼 어쨌든 아직 졸업은 아니지만 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이 처음이라. 네, 나중에 편집본에는 미안해 안 올라갈 거예요. 네, 이건 생방에서만. 청해줄게. 네. 그 본인도 큐레이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네. 오신 거잖아요.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젤리스톤에 지원을 하셨나요? 우선은 이제 젤리스톤 자체로는 신생 갤러리기도 해서 약간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하나 좀 갤러리가 커지는 과정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점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치밀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뚜렷한 어떤 무서운 학생이야. 야, 밑바닥부터 치고 올라오겠다. 야, 대단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조소를 전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조각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네. 아무래도 그게 좀 공간을 다루는 이제 미술 네. 전공이다 보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저도 기획 자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네. 이제 큐레이터 쪽으로 방향을 네, 우리 이 두 분 다 아주 또 화려한 학벌을 자랑합니다. 지금 우리 지현 씨는 서울대학교 조속과 현재 재학 중이고요. 또 제 학교 후배이기도 한 거죠. 또 우리 큐레이터님은 이화여대 섬유공예과? 섬유예술과를 졸업하시고 대학원 이제까지 하시고 이제 조교 거쳐서 사회로 나오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섬유, 뭐 조소 이런 전공을 하더라도 그쪽 분야의 전문가도 있지만 이렇게 얼마든지 큐레이터의 길로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가능성도 있고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갤러리가 되게 편견이 없다 보니까 젤리스톤 갤러리가 네, 이제 여기서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그냥 갤러리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맞아요. 창작 공간으로 좀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한 몫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플랫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젤리스톤을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다양한 예술이 이렇게 모이는 장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이 기획 단계에서 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착이 가고 앞으로 젤리스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본방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이렇게 1시간도 하겠다. 1시간도 하겠어. 이거 지금 말 나가고 있는 거지? 네,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댓글은 안 올라오나? 방송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댓글이 난 안 보이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인사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젤리스톤에 어떤 전시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 지금은 전시를 쉬고 있고요. 내일 새 전시가 오픈을 해요. 주제가 네. 얼마 전에 진년 전시가 끝났고. 사진전 했었죠. 네네. 아니, 들어보고 사진전, 찾아봤거든요. 그 전에는 남현범. 조각전. 네. 네. 첫 전시는 사진전을 했고요. 두 번째 전시는 조각 전시를 했고요. 내일부터 세 번째 전시 한국화예요. 아까 홍보를 전시 갖고 왔던 게 아까 참 내가 선물로 받았어요. 예. 한번 소개 카메라에다가 보여주시면. 홍보 부탁드려요. 저희 갤러리 홍보물이 이렇게 딱 초대장하고 도록하고 브로셔 패키지로 나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초대장이고요. 도록인데요. 이것은 풍경화가 아니다. 김현수라는 92년생인가 29살 된 여자 한국화 작가고요. 오늘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하고 또 연관이 되네. 네. 이렇게 제주도의 풍경을 본인의 기억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제주도의 풍경을 이렇게 상상해서 제주 앞에서 그리는 한국화예요. 그래서 저희가 브로셔는 이번에 두 종류로 나왔는데 이렇게 작가의 신작 해주세요. 작가 신작. 네, 신작을 이렇게 전체 페이지에 넣어서 브로셔 두 장을 만들었고요. 뒤에는 전시 안내문 이렇게 있고요. 이것은 풍경화가 아니다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제목이 모든 것은 온전히 마음이 지어낸 것. 이 작가의 마음이 만들어낸 제주도의 풍경을 보여주는 한국화 전시. 이런 타이틀과 저 안에 글들을 다 장 팀장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레이터께서 굉장히 탁월한 또 글쓰기 능력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획력과. 읽어보면 굉장히 글들이 좋더라고요. 위치가 학동역이랑 가까운데 맞나요? 학동역. 네. 저희 갤러리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동역 10번 출구에서 걸어서 오시면 이렇게 해야 되나? 학동역 10번 출구에서 걸어서 오시면 뭐 초행길이면 한 5분 걸리려나? 야, 오늘 네. 이 뒤풀이가 더 재밌다. 이거 좀 편집에도 넣어야겠어. 되게 유익하고. 여기서 더 지금 자연스럽게 예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내가 원한 게 이런 건데. 사실. 이런 방송이 더 재밌어. 가로수길에서도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네, 가까워요. 아까 이 대답 되게 의외였어요. 진짜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대답이었는데요. 또 한편으로 되게 너무 좋았거든요. 답변이. 관객 실감형 그리고 참여형 네. 전시가 트렌드라고 했는데 그 트렌드에 네. 꼭 맞추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관객 참여형이라고 하면은 관객이 일단 공간에 들어오면 참여를 하는 거고 참여라는 게 와서 꼭 뭔가를 만져봐야 되고 솔직히 만지는 거 싫어해요 큐레이터들은. 그거 망가지면 어떡해요, 때타면 어떡하고 부서뜨리면 어떡하고 겪어봤거든요. 바닥에다가 어디선가 채집해온 조개 껍데기하고 돌하고 뭐 실뭉치를 막 설치를 해놨어요 작가가. 근데 어린 남자애가 막 뛰어오더니 울타리가 없다고 해서 밟아 막 그냥 넘어가서. 근데 밟을 애들은 울타리가 있어도 넘어가서 밟아요. 그러면 막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 그럼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오히려 얘기해도 되죠. 들어가지 말아야 되면 들어가지 말라고 써놔야지.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거를 꼭 가르쳐야 써놔야 하나? 그러면서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도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실감이 난다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바닷소리를 틀어놨다, 만약에 새소리를 틀어놨다라고 하면 거기서 오히려 갇혀버리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생각하면
특히 디자이너분들, 미술학도분들이 아니어도 중요한 얘기예요. 항상 반대로 같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삐딱선을 타라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걸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여기 그 5,000원짜리에 계신 분처럼 막 그래가지고 막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이러시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냥 정말 그 표본 채집하듯이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런 케이스도 있고 또 그래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의 주관이 강해지죠. 데이터가 많아야 그 안에서 아주 세밀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나한테 없는 거는 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취해야 될 거는 뭐고 그런 걸 좀 알 수 있지 않나. 네. 네, 뭐 우리 특강도 한번 모셔야겠다. 제가 학기 강의를 하시겠어. 근데 동건아 이거 왜 댓글이 안 보이지 나? 댓글이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는 겁니다. 아 그래? 이상하다. 네. 평소보다 지금 유튜브 장애가 있다고 얘기도. 아 그래? 네. 아까 전에도 계속 그런 거 있어요. 아 요때 인사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하고 아쉽네 그때가 오늘은. 더 친밀하게 지금 평소에 한 4분의 1 정도. 왜냐면 방송이 끝났기 때문이죠. 그렇기도 한데 많이 원래 이 나가야 시간에도 되고. 그래도 많이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었거든. 네.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무리 할까요?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도와준 학생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2부 한번 준비해 볼게. 다음에 두 분 같이 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2부 한번 다시 말해볼게요. 지현 씨 이제 하겠죠 앞으로. 네. 이제 본인도 출연하고 싶어졌어. 이제 할만 하겠죠? 오케이. 약속했습니다. 네, 큐레이터 2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네.